영상 켜졌니? 오케이, 시작합시다. 눌렸어? 오케이. 자, 세 번째 마지막 대단원이죠. 벡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벡터. 자, 벡터랑 항상 비교돼서 나오는 게 누구지? 스칼라라고 해서 일단 뭐 둘을 구분부터 시작해 봅시다. 벡터와 스칼라. 스칼라는 뭔데? 물리했으면 다 알죠? 스칼라는 뭐니 얘들아? 뭐 어떤 거? 크기만 갖는 뭐라고 해야 될까? 양? 그쵸? 그럼 벡터는 뭐였지?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벡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어떤 종류가 있을까 벡터에는? 우리가 배우는 벡터는? 두 개가 있습니다. 2차원에서는 무슨 벡터? 평면 벡터라고 불려요. 3차원에서는 무슨 벡터겠냐 그러면? 공간 벡터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벡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원래는 공간 벡터까지만 지난 교육 과정에 있었는데, 평면 벡터까지만 지난 교육 과정에 있었는데, 공간 벡터가 다시 들어왔어요. 이 전전 교육 과정에 원래 있었고, 너무 어렵고 양이 많다고 해서 이전 교육 과정에서 빠졌다가 다시 이번 교육 과정에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어려워졌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공간 벡터 들어가면 조금 어려울 거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학교 시험 범위에 공간 벡터가 안 들어가게 기도하시면 좋을 거예요. 아마 평면 벡터까지는 쉬워요. 알겠죠? 여기를 써도 괜찮은가? 네, 자, 벡터의 표기하는 방법 좀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벡터라고 하는 거는 크기와 방향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그치? 뭘 이용하죠? 기호 중에서? 화살표를 이용합니다. 화살표. 그래서 이런 벡터가 있는 거야. 화살표가 있는 거야. 얘를 이제부터 벡터라고 부를 거야. 알겠죠? 그럼 이게 우리 이런 화살표 본 게 중학교 때 한 번 더 있다. 초등학교 때인가요? 중1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직선, 반직선 이런 거 기억나? 그럼 얘는 그 중에서 어떤 거야? 이런 표현이면 일단은 반직선이랑 비슷하게 생긴 거잖아. 그치? 반직선은 뭐가 중요했지 쓸 때? 시점과 종점이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시점과 종점을 보통 표기하셔야 돼요. A가 당연히 시점이냐 종점이냐? 시점이겠고요. B는요? 종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벡터를, 이렇게 생긴 이 벡터를 우리가 뭐 식을 쓰는데 이 그림을 그릴 수는 없잖아. 그치? 기호로 쓰자면 뭐라고 써야 돼? A, B 반직선으로 표기하시면 돼요. 여기가 원래 화살표 끝이 이렇게 생기는 게 맞는데 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위쪽만 쓸 거야. 알겠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 표현엔 뭐가 들어가 있어? 시점과 종점이 다 표기가 되어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좀 이따 다시 정리하겠지만 얘들아, 평면에 만약에 길이랑 방향, 기울기가 똑같은 두 개의 화살표 벡터가 있다고 하자. 이 두 벡터는 서로 같은 벡터예요. 오케이? 그래서 시점과 종점은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얘를 하나의 그냥 알파벳을 이용해서 이렇게 생긴 놈은 A 벡터라고 부를래? 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럼 방향은 얘들아, 시점과 종점을 쓰는 이유는 방향, 기울기 정도를 파악하기 위함이거든. 그쵸? 이렇게 썼을 땐 방향이 바로 보여요. 맞죠?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을 향해 가는 방향이다라는 뜻이니까. 크기는 어떻지? 크기는, 우리 벡터의 크기는 화살표에 뭐라고 하죠? 길이라고 하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쓰지? 네, 절대값을 붙여서 쓸 겁니다. 이렇게 쓸 거야. 야,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 뭐 뒤에 가서 다시 하겠지만
만약에 여기에 1,1이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2,3이라는 점이 있어. 얘가 점 A고 얘가 점 B야. 그러면 AB 벡터는 이렇게 생겼잖아. 맞지? 그럼 AB 벡터의 크기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하는 겁니다. 말했잖아. 길이라며. 절대값을 씌웠더니 피타고라스가 됩니다. 내 말 이해 가니? 너희가 알고 있는 절대값은 1차원에서의 절대값인 거야. 양수로 만든다. 두 개 뺀 거 절대값. 그치? 하지만 원래 절대값의 의미는 길이기 때문에 2차원일 땐 피타고라스고 3차원일 땐 하나가 더 늘어나는 형태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래서 얘가 뭐라고? AB 벡터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 계산은 뒤에 가서 좌표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아마 금요일 수업 때쯤 설명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당연히 뭐 이 표현도 가능하겠죠. A라는 스몰 a라는 벡터의 크기, A 벡터의 크기. 뭐 이런 게 어렵진 않겠죠. 괜찮니? 자, 그럼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잠깐 미리 언급했듯이 서로 같은 벡터를 정의해 볼게요. 예전엔 집합 배우고 나서 서로 같은 집합 정의하고 했었잖아. 행렬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벡터 새로운 거 배웠으니까 서로 같은 벡터가 뭘 의미하는지 보자는 거야. 서로 같은 벡터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이 같은 벡터입니다.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서로 같은 벡터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 말 안에는 뭐가 안 들어가 있지? 시점과 종점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래서 시점과 종점은 같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무슨 말이냐? 자, 만약에 평행사변형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 평행사변형. 각 꼭지점을 A, B, C, D라고 한다면 괜찮을까? 그러니까 우리 눈에 평행사변형은 두 선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잖아. 그치? 그럼 우리 눈에는 얘랑 얘가 같은 벡터로 보이셔야 돼요. 다시 AB 벡터와 DC 벡터는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점과 종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기울기 정도와 길이만 같으면 무조건 같은 벡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갈까? 다시 말하면 얘가 A 벡터면 얘들아, 얘도 A 벡터인 거야. 벡터라는 거는 방향과 크기만 생각을 할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됐어? 서로 같다의 의미 알겠어? 자, 그럼 이제 용어 정리 몇 가지만 더 하고 첫 번째 개념을 마무리할게요. 하나 더 쓰고 할 거야. 참고로 뭐 수업이 끝난 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단위 벡터. 뭐 알파벳 E를 보통 쓰는데 엘리멘터리이기 때문에 아니면 U를 쓰기도 하고요. U를 쓰겠죠. U 벡터. 단위 벡터는 뭘까? 단위 벡터는 뭐의 단위 벡터라고 할까 얘들아? 단위원 뭐였어? 유닛 서클. 반지름이 1인 원.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는 단위 벡터라고 앞으로 부를 겁니다. 기준이 되겠죠. 길이 1짜리.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 0벡터. 너무 뻔하죠? 뭐겠냐 0벡터는? 크기가 0인 벡터입니다. 얘를 정의하는 이유는 나랑 수업했던 친구들은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역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숫자를 정의할 때 숫자 0도 정의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0벡터도 정의하는 거예요. 말로 알겠죠? 역원의 역할을 할 놈이고 그 다음 역벡터라는 놈도 있어요.
뭘까? 여기서 역은 리버스입니다. 반대 방향 벡터를 의미해요. 반대 방향 벡터. 그래서 AB 벡터의 역 벡터라고 하면은 누가 되는 거야? BA 벡터라고도 쓰기도 하고요. 또는 마이너스 AB 벡터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크기는 같아야 돼요.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역벡터라고 불러요. 네, 여기까지 일단 1차 적어주시고요. 조금 더 적을 건데 네, 한 판만 더 적고 집에 보내드릴게요. 네, 시험지 갖고 올게. 켜졌죠? 창호야? 오케이. 자, 지우기 전에 여기 하나만 추가할게, 얘들아. 두 벡터가 서로 같을 조건이 여기 말했듯이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된다고 했잖아. 그치? 얘를 다른 말로 평행 이동해서 겹쳐지면 우리는 두 벡터가 서로 같다라고 합니다. 어떤 거랑 똑같냐? 이거 약간 익숙하지 않냐? 평행 이동해서 겹쳐지면 그쵸? 합동의 정의랑 동일합니다. 도형의 합동도 평행 이동해서 아니면 뭐 사실 뭐 회전 이동이나 대칭 이동까지 들어가긴 하지만 그런 이동을 통해서 겹쳐지면은 서로 같다라고 합동이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벡터는 평행 이동만 되는 거야, 알겠죠? 평행 이동해서 두 벡터가 겹쳐진다면 그 두 벡터는 서로 같은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네, 자 그럼 이어서 자 그러면 벡터가 무엇인지 배웠고 벡터의 표기법 서로 같다 등호를 배웠으니 이제는 뻔하네요. 뭐 나올 차례냐? 벡터의 연산 나와야겠죠. 맨날 똑같이 수학의 구조가 니네가 기본만 배워서 그래요. 진짜 수학을 배우려면 수학과를 가시고 조금 덜 해도 깊게 배우고 싶으면 수학교육과를 가시면 되겠죠. 유미 아직 꿈 안 바뀌었니? 좋아요. 자, 벡터의 연산 가장 쉬운 거부터 가야겠죠. 뭘 먼저 정의하죠? 항상 수학에서 연산은? 네, 덧셈을 먼저 정의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한테 주어진 거야. A라는 벡터, 스몰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생겼고 스몰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야, 이거 두 개 더하래. 어떻게 할 거야? 이 상태에서 평행선은 어떻게 해? 말했죠? 서로 같은 벡터는 뭐라고 해서 평행이동해서 겹쳐지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반대로 말하면 평행이동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방법? 삼각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각형법.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얘를 이 시점과 종점을 연결하시면 돼요. 두 벡터에. 뭔 말인지 이해 갈까? 아니면 반대로 요놈의 종점에 얘를 연결하셔도 되고요. A를 먼저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써볼게. A라는 벡터를 먼저 적어놔요. 편의상 이 점을 점 A와 점 B로 맞춰 평행이동 시켰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벡터의 시점을 A벡터의 종점과 연결시킵니다. 이어서 붙이란 얘기야, 얘들아. 여기다가 B벡터를 이어 붙입시다. 그래서 이 점을 C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니? 그러면 우리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요 화살표를 의미하게 됩니다. A 더하기 B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리고 저 점들을 표현해서 쓰자면 A, B 벡터 더하기 BC 벡터를 했더니 AC 벡터가 된다예요. 3단 논법 생각하시면 돼. 아니면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아. A에서 B까지 갔다가 B에서 C까지 가니까 당연히 A에서 C로 도착하겠죠, 마지막은. 라고 생각하시면 식으로 나와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 둘은.
됐죠? 자,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죠? 평행사변형법. 자, 평행사변형법은 둘의 시점을 동일하게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의 시점을 이렇게 이동시키면 되겠죠. A 벡터가 이렇게 생겼고 B 벡터는 이렇게 생겼고 됐냐? 각각의 꼭지점 시점들을 뭐라고 할까? 공통의 시점을 O라고 합시다. 공통의 시점을 O라고 하고 각각의 종점을 점 A와 점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둘로 이루어진 평행사변형을 그려보는 거야. 여기에 점을 C라고 하자. 그래서 A 더하기 B 벡터는 이렇게 대각선이 되게 됩니다. 이유는 뭐 때문이죠? 평행이동하면 돼요. 뭐 하면 돼? 요 놈을 여기다 이어 갖다 붙이면 되겠죠. 어차피 얘나 얘는 똑같을 거니까 평행사변형이면. 그럼 위에 삼각형법에 의해서 대각선이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되는 거 확인 가능하시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그럼 얘를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 얘들아? 5A 벡터 더하기 5B 벡터 했더니 5C 벡터가 된다라고 표기해야겠네요. 그럼 얘는 그림 안 그려놓으면 니네 헷갈리겠네. 이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시점이 같으면 그림 그려서 좀 생각해 봐야 된다. 평행사변형법 써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면 자연스럽게 써주시면 돼요. 시점과 종점. 괜찮냐? 오케이. 자, 그럼 덧셈 하는 방법 배웠네. 이제 두 번째 뭐 해야겠냐? 뺄셈 해봅시다. 뺄셈은 어떻게 할까? 플러스를. 자, 뺄셈은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거의 역벡터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니네 우리 자연수, 정수, 실수 세계에서 빼기 정의 어떻게 했어? 음수를 더한다라고 해요. 똑같아요. 얘도 빼기. 만약에 두 개를 빼라고 한다면 얘들아 이거 안 써도 돼? 역벡터를 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연산이랑 똑같이 가면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만약 뭐 가정합시다. A 벡터 이렇게 생겼고 B 벡터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OA, OB. 괜찮냐? 우리한테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보래. 어떻게 될까? 그럼 아까 뭐라고? 내가 어떻게 쓰라고 요거? 역벡터 이용해서 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라고 생각하시라고. 얘들아, 마이너스 B 벡터는 뭐야? B 벡터의 역벡터니까 이렇게 생긴 게 마이너스 B 벡터일 거 아니야. 괜찮을까? 그럼 잘 봐. A 벡터에 마이너스 B 벡터 더하면 연결된 거야. 이해 가요? 그럼 어떻게 돼? BA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돼요. 요게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의 모양입니다. 미쳐버리겠죠? 이렇게 알파벳 하나짜리로 썼을 때의 단점이에요. 눈에 바로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꼭지점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좀 더 쉬워요. OA 벡터에서 OB 벡터를 빼자라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는 OA 벡터에서 BO 벡터 더하자는 것과 같아요. 역벡터니까.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죠? B 출발 O에 도착했다가 O에서 출발해서 A에 도착한다라는 결론이잖아. 그래서 BA 벡터가 되겠죠. 식으로 볼 땐 이 표현이 좀 더 편할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니? 두 가지 표현을 다 혼용해서 쓰는 이유를 알겠니 얘들아? 둘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괜찮아? 자, 오케이. 덧셈 배웠고 뺄셈. 사실상 뺄셈은 역벡터를 더한다예요. 아무튼 뺄셈까지 배웠으니 마지막 배울 내용 뭐겠어? 연산법칙.
곱셈은 다음 시간에 배워야 돼요. 벡터의 곱을 뭐 여기서 배우진 않아요. 내적이라는 걸 배울 거고요. 대학교 가시면 외적까지 배우실 겁니다. 내적과 외적이 이제 그거에 대응되는 내용인데 화이팅 하시면 됩니다. 연산법칙 알고 있는 거 쓰기 전에 가정 좀 합시다. 임의의 세 벡터 A, B, C 벡터가 있다라고 하고요. 0벡터를 우리는 숫자 0을 이용해서 보통 이렇게 표기합니다. 0벡터 이렇게 깔려 있다라고 좀 할게.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무슨 법칙? 보통 교환 법칙이 먼저 나와요. 자, 교환 법칙이 될까 안 될까 얘들아? 됩니다. 더하기에 관련된 연산 법칙이야 얘들아. 덧셈이다. 덧셈. 뺄셈은 안 돼요. 알겠죠? 뺄셈은 순서, 그건 숫자랑 똑같아. 숫자도 뺄셈은 교환 법칙 안 되잖아. 덧셈은 되죠. 됐니? 그래서 A 벡터 플러스 B 벡터는 당연히 B 벡터 플러스 C 벡터와 같습니다. 됐죠? 예. 아우. 모든 게 해결됐어요.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B 벡터 더하기 A 벡터와 같습니다. 놀라셨네요. 신기한가 봐. 자, 두 번째 무슨 법칙? 그 다음이 이제 결합 법칙이죠. 결합 법칙이 뭔데? 네, 뭐 묶는 순서에 따라서 연산의 순서가 바뀌겠지만 아무거나 먼저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괄호. 똑같은 더하기 연산에서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올 게 뭐지? 얘는 뭐 교육과정에서 빠진 명칭이긴 해요. 항등원. 그러니까 이게 법칙에 다 이름이 있는데 항등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맨날 그냥 식만 써 있어. 얘를 왜 배우는지 너무나 당연한 소리인데 왜 하는 걸까? 수학적으로는 중요하니까 다루는 거예요. 알겠죠? 항등원이라는 것은 연산을 해도 변화가 없는 놈을 항등원이라고 해. 그래서 어떤 놈이야? 더하기를 해도 변하지 않게 하는 놈, 숫자 0에 해당되는 놈. 즉 A 벡터 플러스 0벡터는 0벡터 플러스 A 벡터와 당연히 같을 것이며 그 결과가 변하지 않죠. 그랬을 때 우리는 0벡터를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불러요. 항등원은 몰라도 돼? 그냥 배우는 이유야. 이 성질을 알겠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역원에 대응되는 내용입니다. 얘도 몰라도 돼요. 이름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얘들아, A 벡터라는 놈이 있는데 요 놈에 내가 뭔가를 더해서 항등원이 나오길 바라는 거야. 그럼 내가 A라는 벡터에다가 뭘 더해야 0벡터가 되겠니? 당연히 요 놈에 역벡터를 더해줘야겠죠. 당연히 교환 법칙 성립하고요. 그 결과 0벡터가 됩니다. 역원이라는 놈은 연산을 해서 항등원이 나오는 놈을 우리는 역원이라고 불러요. 됐냐? 네. 요 성질까지, 성질이 조금 많이 어렵게 느껴질 건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계산 하듯이 똑같이 하면 된다라는 뜻인 거야. 요 성질들은 알겠죠? 네. 여기까지 정리됐으면 목요일에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